2021년 10월 9일 토요일 낮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꽃 같은데요.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도 피어 있고. 여기는 우리 국가혁명당 김해 우리 당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수성가 인근에 있는 안심사라는 절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좀 전에 여기 보면은 낙엽이 이렇게 막 떨어져가 있는데 지금도 낙엽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싹 부니까 낙엽이 막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바람이 좀 안 부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엄청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게 낙엽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을이니까 이제 그 나무의 기운이 이제 가을 되면 뿌리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이 가지에 있던 그 물의 기운이 이제 뿌리로 돌아가니까 그 낙엽은 이제 지는 겁니다. 이 개가 자꾸 내를 따라오네. 저리 가! 아이고. 개가 보통 사람을 피하는데 이 개는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이때가 되니까 보통 때는 그 낙엽지는 요 가을이 아니면은 나무잎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엄청 이렇게 떨어집니다. 오늘이 10월 8일, 10월 9일 어제 그 국민의힘당에 대통령 후보 4사람이 확정이 됐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황교안이나 안상수 의원이 되지 않고 원희룡 전 그 제주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외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요 4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안 된 것이 조금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프고, 대신에 이제 황교안 씨가 좀 되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원희룡 그 전 제주도지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나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황교안 전 그 국무총리가 그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듯이 이번 그 국민의힘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어제 하고 지금 이래 있는 상태고,
저도 막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 입장에 많이 동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9일이고 내일이 10일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확정이 이제 완전하게 되죠. 아마 그 이재명 씨로 거의 굳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낙연 씨는 좀 어렵고, 이낙연 씨나 추미애는 거의 어렵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저쪽에는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진중권 씨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입장으로 봐서는 윤석열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홍준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누가 될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재명 도지사를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합니다. 좋게 평가하고, 그분 유튜브 방송을 이래 보면은 진성호라든지 이봉규, 기타 이제 또 우파를 지지하는,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새날이라든지 정봉주, 또 기타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고, 그런데 좌우를 가리지 않고 두 개 다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래 보면은 열린 공감 TV를 요즘 이렇게 잘 보거든요. 잘 보는데, 아마 국민들이 열린 공감 TV에 나오는 강진구 기자라든지 김두일 작가의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 윤석열 씨나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아요. 강진구 기자는 상당히 진실에 이제 근거해서 그렇게 밝히는 입장이죠. 좀 전에 보니까 진성호 전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은 작년 4.15 총선 때 동네에서 출마도 해가지고 낙선은 했고 18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원희룡 도지사도, 제주도지사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원희룡 도지사는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 건강해가지고 깜빵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서 저쪽에 서정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찬종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권이 이제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된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돼서는 안 된다. 다시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씨의 이제 의혹을 엄청 이렇게 배임죄가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참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내 입장으로 봐서는 이재명 씨의 이제 어떤 그 결백함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믿는 입장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씨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윤석열 씨나 홍준표가 되느냐 하면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죠. 차기 대통령은 이미 허경영 총재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를 따름이죠. 어제 그 정봉주 씨가 이제 그 하는 그 유튜브 보니까 거기 뭐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좀 뭐 안 됐다, 4강 안에 4사람 안에 못 들었다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허경영 총재님을 조금 이렇게 좀 바르게 못 보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정봉주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 평론가들 한 사람도, 뭐 박찬종 씨도 그렇고 서정욱 변호사, 이봉규 씨, 그리고 곽동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유튜브가 한 100사람 넘을 거예요. 거기서 구독자 수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고, 좌측으로 쉽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당에 유리하게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당에서 유리하게 발언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에 이제 있는 그 민주당 측 인사를 아주 뭐 100%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빨갱이 새끼, 쉽게 말해서 아예 막 들으려고도 안 해요. 프레임 점쟁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나쁘다 이래 보고, 민주당 측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저 국민의힘당은 무조건 이거는 뭐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안 하고 그런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 평론가들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고, 우리나라 지금 대선 후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에서도 현재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시는 분도 없고 그래요. 저 천공 뭐 스님이라 그러니까 천공 스님, 뭐 나는 스님이라 말하기는 좀 그랬는데, 하여튼 천공, 그 쉽게 말해서 정법 강의하시는 그분이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뭐 수염도 길고 머리도 길고 이래서 나이는 내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재명 씨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 나이가 1964년생이다 말이에요. 자기는 뭐 1963년생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1964년생 같으면은 갑진생이니까 그건 원래 한국 나이로 58이더라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은 대충 아는데, 차마 윤석열 씨 말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칭 뭐 도사다, 무슨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칭 이제 이렇게 뭐 석가모니와 거의 뭐 대동한 그런 사람이다, 예수와 거의 대동한 사람이다, 강정상과 거의 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가서는 신도들의 이제 재물을 갈취하는 거죠. 갈취하고 결국 그 사람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지식이 조금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란한 그 말솜씨,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하나의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죠. 이런 분들은 왜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이렇게 뛰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가짜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이 이 살벌한 이 현실 정치 세계에 양당 구조가 뚜렷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다, 저쪽에서는 옛날에는 말하면은 뭐 민주정의당, 공화당, 그 이전에는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때 있을 때 보면은 그 민주당은 이름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 데 비해서, 저 우측에서는 당이 엄청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유당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공화당이고 민주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있을 때는 이제 민주정의당이죠. 민정당 하면은 그것도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하고 이제
김종필, 김영삼이 이제 합당해가지고 또 당명이 있어요. 그 당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의 당인가, 한국당인가, 신한국당인가 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이해창이가 들어서 가지고 또 이름이 한 바뀌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박근혜 와가지고 또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한나라당, 또 뭐 새누리당, 미통당, 미래통합당, 작년 총선에서는 미통당으로 돼 있지,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원래는 뭐 또 국민의힘까지 나왔다고. 하여튼 간에 뭐 어지럽게 이렇게 이름은 바뀌고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양당 구조 아니에요. 그 양당 구조 속에서 다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대부분 되고, 뭐 대통령도 거기서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무소속이라든지 뭐 극히 이제 그 소수 정당에서 뭐 국회의원은 혹시 한두 사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시의원, 구의원도 한두 사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통령은 양당 속에서 되지, 뭐 군소 후보 정당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양당 구조에서는 이제 이것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어제 말대로 최민희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대 정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대 정신이 이제 이재명을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정말 시대 정신이 세계적인 어떤 세계사적인 이제 어떤 정신이죠. 이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물러가고, 저게 누구냐,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당의 원내 대표죠. 국민의힘당의 이제 대표는 이준석이고, 그 국민의힘당 안에 있는 그 대표, 원내 대표는 전에 울산광역시당 하던 그 김기현 씨인가, 뭐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씨 같은데, 그분이 자기가 울산 근거지단 말이에요. 울산에 뭐 KTX가 그 철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노선을 조금 이렇게 변경을 좀 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뉴스에 떴으니까, 신문에, 언론 보도에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내가 이 말해도 뭐 내가 내 구독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렇게 허위 보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KTX 그 노선을 자기가 사놓은 그 땅 주변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쉽게 말해서 좀 꾸불꾸불하게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땅값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제 뛰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땅값이. 그래가지고 뭐 600억이라는 이제 불로소득을 받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원내대표 뭐 김기현이 하면은 자기가 막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국회 의사당에서 말이야, 원내대표 그 뭐 취지 발언해가지고 뭐 나 듣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서는 민주당을 때리 까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 뭐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뭐야, 아주 뭐 그런 보도를 했었지 하고 하는데, 뭐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청년 결백한 줄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뭐 사실상 보니까 자기가 사놓은 그 땅 그 주변으로 말이에요. 참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600억이 됐다. 또는 뭐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아들이 뭐 한 5년 7년 근무해가지고 퇴직금이 50억이었다. 이제 이런 것이 서슬서슬 밝혀지게 되고, 오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여당에서는 이제 내일 이제 이재명 씨가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고, 야당에서도 이제 뭐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또는 뭐 원희룡이냐
유승민이 중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무기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다 터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순일 대법원장이 이제 그 화천대유 거기에 이제 그 고문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또 뭐 상당한 금액을 받았잖아요. 받은데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 씨의 어떤 그 결론 판결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또 놓을 수도 있고 뭐 이재명 측에서는 뭐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쪽으로서 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박찬종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주장 안 하거든. 하여튼 쌍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제 다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다 구속 수감돼 있고 말이에요. 다 그 재산이 이제 추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빙산의 일각만 이렇게 추징이 내리신 거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진우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해외로 다 빼돌려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저 중남미 쪽에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돈을 그쪽으로 다 빼돌려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현재 보면은 결국 그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서민들이 이제 살기 어렵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주택 아파트 가격이 말이에요. 평상시 정상적으로 하면은 1억 5천 2억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금액인데 그것을 5억 6억으로 만들어 놔버리면은 서민들은 그 아파트 한 채 살기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렇게 이제 살아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그 돈을 이제 기득권자들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는 이제 그 논리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8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1등에서 86명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끄트머리에서 30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약 한 상위권에 속하는 한 5%가 대한민국의 재산의 한 60-70%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일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 돈을 이렇게 좀 벌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탈세를 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탈세를 봐주고 그러니까 전직 세무서장이 퇴직한 이후에 재직 시에는 돈을 받지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받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금 혁명에 보면은 그 두 번째가 지방세를 폐지하여 국세로 통일하고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36종류의 세금을 한 가지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한 가지로 통일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이제 10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또 20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 쉽게 말해서 36가지 종류를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함으로써 3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탈세를 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5만 원짜리 이제 그 화표를 전부 다 바꾸어 가지고 이제 금고 속에 그래서 금고하는 회사는 불황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금고 만드는 회사는 불황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자꾸 나날이 발전합니다. 그런 거는 금고 속에 돈을 이제 연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좀 차원이 좀 낮은 사람들이고 도둑질 한 사람들 중에서도 금고 속에 돈 넣는 사람들은 또 차원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보면은 이제 달러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영적인 사람은 돈을 이제 해외로 빼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 쉽게 말해서 거기 지하자금 900조 원을
그 화폐 변경을 통해서 총재님께서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해소해 가지고 국민에게 이제 돌려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나라 황제가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고생이 이제 다 돼가는 겁니다. 다 돼가고 이제 그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2시 47분인데 지금 이제 수성가에 가서 이제 또 만나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더 이상 촬영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좀 더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은 이제 11월 말쯤 되겠죠. 11월 말쯤 되면은 아마 TV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5일 되면은 야권의 후보가 정해지고 그러면은 뭐 여권 후보는 내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TV 토론을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5% 이상은 되니까 이제 이것이 TV 토론에 나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볼만한 구경이단 말이야. 어떤 방법을 해서 TV 토론에 나오게 군소후보 정당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고 메이저급 이제 여야 후보 그 토론에 허경영 총재님이 나가게 되는 그 과정,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곧 그것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보고 싶고, 또 이제 TV 토론에 직접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 이제 지금도 이제 천지의 기운이 응기되고 있지만은 그때는 더 응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는 자기가 한번 대통령이 돼볼까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은 한 1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 이전에도 뭐 2016년도, 2017년도 이제 19대 대통령 경선 때 자기가 나갔으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이 좀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되니까 이제 58이니까 애잖아요. 애래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왜냐하니까 요즘은 인생은 80부터라.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하면 어린애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자기도 경기도지사를 한 재선까지는 좀 하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선하면서 박원순이가 살아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을 좀 도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5년 정도 근무하고 난 이후에 또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나가볼까 그 생각을 했다더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얼떨떨결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도 길게 보면은 아마 2016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쳐야 너가 대통령이 된다, 왕이 된다, 이런 이제 말을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잡아도 한 5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금년에 이제 검찰총장직 그만두고 할 때부터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다 그러면 한 1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이 우주가 열리고 지구라는 별이 생길 때부터 이미 천지에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1만 년 전에 이제 우리가 아담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천선적인 아담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석가 공자가 나올 때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다. 우리 한반도는 이미 예정된 땅이단 말이에요. 예정된 어떤 섭리가 있는 신비의 땅이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인간 농사를 지었는데, 안타깝지만은 1000만 명 정도만 이렇게 시종자를 추려서 백궁으로 데려가야 되는 그런 이 우주의 비밀이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야 될 그 시점, 그 이야기를 이미 3000년, 2500년 전부터 공자도 그리 이야기했고, 석가도 이야기했고, 예수도 그리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성인, 현인, 철인, 도인들이 한결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성인, 현인, 철인, 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나 개감 남사호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역을 공부하거나 명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국운이 엄청 상승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또 뭐 짐 로저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대박이 난다, 이런 것도 이 사람은 성인 현인은 아니지만은 뭐 속인이겠지. 속인이고
누구 말도 잡놈이지만은 뭐 워낙 이제 촉각이 뛰어나니까 재물을 거둔 촉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을 그 중심에는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지도자 한 사람이 5천만 민족을 먹여 살리고 80억 인구를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세상에 눈을 씻고 닦아봐도 허경영 총재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이미 당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재명 씨나 뭐 윤석열 씨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수긍만 하면은 이제 명예 부통령으로 이렇게 총재님께서 임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안상수 씨 이번에 좀 저 8강에는 4강에는 못 들었지만은 이번에 또 능력이 뛰어나니까 아마 차기 정부에 들어서면은 주요한 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엄청 잘 되는데 한 역할을 하리라 이래 봅니다. 장기표 선생님도 내가 보면 좀 안타까운데 너무 우측에 들어서 가지고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만 보고 좌측에 있는 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진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지우쳐서 이제 사물을 보는데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공부를 많이 했고 또한 이제 정치는 사랑이다 이런 말을 그분이 하셨듯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누구 말대로 그 백성을,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딴 사람보다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장기표 선생 이런 분들도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좀 많은 은혜를 받은 것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이런 정말 허경영 총재님 앞에 대자대비라는 말을 쓰는 이 자체가 좀 잘못됐지만은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또 차기 정부에 주요한 일을 해서 많은 일을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고, 뭐가 다가오느냐,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날짜가 다가오고 내일은 10월 10일 날 양산에서 이제 영성센터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상.